안녕하세요. 얼마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 게시판을 보니 파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제 전 예비시댁에 대해 써보고 싶습니다. 저랑 저희 부모님은 근본도 없는 이상한 집안이라고 안 엮이길 잘했다는 생각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이해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건지. 저는 2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습니다. 저나 남친이나 비슷한 연봉이었고 평균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양가 금전적인 상황도 엇비슷했고요. 남친 쪽이 재산은 더 많으시긴 했지만 저희 둘 스펙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제가 조금 더 아깝다고 하곤 했어요.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남친이랑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연애하다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진행된 거고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수순 밟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예비시댁에서 꼭 원하는 결혼 날짜가 있다고 하셔서 결혼 날짜부터 딱 확정시키고 진행되었다는 점이네요. 예비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을 정석대로 치르길 원하셨습니다. 그게 제일 뒤탈 없다고요. 신혼집은 7대3 비율로 남자 쪽이 조금 더 부담하되 가전 가구는 신부 쪽이 채우길 원하셨고요. 신혼여행, 예식장, 스드메 등등 부가적인 비용은 반반 부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예물 예단 역시 요즘은 다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예비시댁에서는 꼭 남들 다 하는 만큼 주고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직장은 수원이고 남편은 여의도에서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 신혼집 위치 정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하고 저 역시 1, 2년 다니다 퇴사할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다녀야 하는데 예비시댁에서는 재테크 생각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서울로 신혼집 사기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솔직히 집 사는데 돈 더 낸다는 남편 쪽에서 의견을 낸 거라 딱히 계속 반대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 부동산을 부지런히 다니더니 괜찮은 매물이 있다고 하면서 12억짜리를 제시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친 쪽에서 8억을 낼 테니 저희 보고 4억에 중개 수수료까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진 저희 부모님도 오케이 하셨습니다. 공동명의였으니까요. 그런데 가구 가전을 저희더러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사게 선택권을 넘기실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다며 압구정에서 다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다 후덜덜 하더라고요. 제일 비싼 게 소파만 1200만원짜리였고 식탁, 책장 등등 다 기본 500만원은 넘더라고요. 침대도 매트리스는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야 한다면서 1000달러로 말씀하시는데 예비시모가 제시하는 가전, 가구 전부 합하면 거의 1억 5천은 되더라고요. 저희 집이요? 당연히 불쾌했죠. 아니,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반반 결혼하자고 하지. 집은 집값이라도 오르지만 가전가구는 시간 지나면 감가상각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비싼 걸 요구한다고? 집도 자기네들이 하도 서울 노래를 불러서 한 발 양보해 준 건데 이건 뭐 바라는 게 끝도 없어. 그러게 말이야 여보. 결혼 날짜도 자기네들이 이 날짜 아니면 안 된다고 못 박더니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나봐. 희진아,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나는 네 예비 시어머니가 보통 아닌 것 같다. 아빠, 안 그래도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정호 씨랑 고민이 많아. 정호 씨는 부모님한테 계속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 그런데 정호 씨 어머님이 엄청 고집 부리시나 봐. 받을 거, 할 거 남들 뒤처지지 않게 해야 뒤탈이 없다고. 뭔 뒤탈이라니. 본인 기준에 덜해서 가면 시집살이라도 하시겠단 얘기야? 나 참. 모르겠어. 좀 까탈스럽긴 하신가 봐. 나도 인사드릴 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 희진아, 엄마랑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정우가 널 많이 좋아하고 사람 좋은 거 당연히 알고는 있는데 그 집이 엄마 아빠 생각에는 영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남친도 본인 어머니가 좀 이기적으로 결혼 준비에 입을 대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예비시모가 전두지휘하며 이 결혼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너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 전엔 몰랐는데 남친 쪽이 굉장히 치맛바람이 세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면서 알았어요. 내가 셈이 좀 정확하고 남들이 보면 깐깐하다고는 하는데 나는 해야 할 건 딱딱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도 이 집 시집 올 때 할 거 다 하고 아니 그 이상 다 하면서 들어왔어. 그래서 시댁에 할 말 다 하면서 산 거야. 희진이 너도 넘친다 싶을 정도로 할 건 다 하면서 시집 오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장기적으로 너에게 더 좋아. 예비시모는 그렇게 계속 이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뒤끝이 없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최고라는 걸 결혼하고 나면 더 잘 알게 될걸? 하시더라고요. 남친은 옆에서 당황해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리고요. 솔직히 얘기만 들으면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어머님이 모든 결정을 다 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니 시간이 지날수록 가불관계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뭔가 미묘하게 갑처럼 행동하는 예비시모 태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 하셨고 이도 저도 안 될 바에 차라리 결혼 준비를 미루든지 아니면 아예 파혼을 하든지 정했으면 하셨어요. 남친은 난리가 났죠. 저 없으면 못 산다고 시댁에서 울고불고 저랑 결혼 못하면 그냥 집 나가서 연락 안 하겠다며 절연의 의지까지 내보이며 본인 집에서 시위를 했다고 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첫 번째 트러블이었죠. 솔직히 예비시모만 아니면 남친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남친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칼같이 파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건 결혼 준비하면서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잘. 아무튼 그렇게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미 빈정상한 예비시댁과 저희 집이었죠. 첫 단추부터 이렇게 끼워야 하나 싶은 생각에 착잡하긴 했지만 남친이 저희 둘만 생각하자며 본인이 이제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눈물로 다짐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신혼집 위치도 다시 정했고요. 가전 가구도 저랑 남친이 알아서 마음에 드는 걸로 적당하게 고르기로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예물 예단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예비시모가 다른 건 몰라도 예물 예단만큼은 꼭 제대로 주고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직설적인 성격이라 원하는 걸 딱 말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지 같은 곳에 아파로 예쁘게 꾸민 종이에 붓펜으로 뭔가를 정성껏 쓰신 어떤 작품 같은 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물예단 리스트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잘 읽어보고 어머님께 가서 전해드려. 다른 건 양보했지만 예물예단은 아무래도 집안 어르신들 보는 눈도 있고 나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예비시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이를 열어보고 저는 기함했습니다. 밍크 코트 2천만 원대 한 벌, 남친 명품 시계 800만 원대 한 개, 예비 시조부모님 예복 도합 1,000만 원, 반상기 대신 예비시댁 식탁 교체 700만 원, 이불 대신 예비시댁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교체 600만 원, 예단비 5천만 원이더라고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건 딱 해야 한다면서 반상기랑 이불 대신 예비시댁 가구를 교체하라는 건 또 무슨 풍습인지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놀라서 얼굴이 빨개지자 예비시모가 본인이 너무 예단 요구 종이를 잘 만들어서 놀랐냐고 그 와중에 농담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결혼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처럼 정이 딱 떨어졌고 표정 관리도 안 됐어요.
남친은 바로 눈치채고 무슨 예물예단을 이렇게 과하게 하시냐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 바람에 예비 시부모님이랑 남친 부모님은 또 험악해지고, 저희 집도 없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자는 또 아니거든요. 신혼집에 저희보다 많이 돈 넣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긴 한데, 다른 부가적인 걸로 꼭 그만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저는 다 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형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뭐가 과하니? 신혼집에 우리가 훨씬 많이 돈 대주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니? 신혼집에 돈 보태주시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부모님들 도움 안 받고 저희 둘 역량으로 충분히 경기도에 20평대 중반 아파트 마련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잘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돈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대출을 뭐 하러 받아? 앞길 창창한 니들인데. 그런데 어머님, 이 예물예단 다 하려면 대출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앞길 창창한 저희인데 신부가 대출 낀 채로 결혼하는 건 어머님도 원치 않으시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그러나 뼈가 느껴지는 말을 하자 예비신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채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 말 안 하던 예비신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면 밍크코트는 빼요. 어차피 저희 시어머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 애호가시잖아요. 그 말에 예비신우가 제 눈치를 보며 화들짝 놀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예비신우에게 속삭이시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밍크코트는 하나 해가야지. 판사 사모님이신데. 됐어요. 괜히 그런 거 해갔다가 말만 들을 것 같아. 그냥 예단비 5천이랑 시계만 좀 해주고 식탁이랑 침대는 우리가 다시 알아보고 다운그레이드 할게. 대체 이게 뭔 대화인지 통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판사 사모님이라뇨? 아, 우리 결혼할 남친 아버지가 판사시잖아요. 그래서 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비신우가 급하게 예비신우 입을 막으며 빨리 자리 뜨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그 말에 저는 대강 눈치를 챘죠. 예비신우가 저희보다 먼저 식을 잡았거든요. 같은 연도에 겹쳐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예비신부가 급하게 저희 결혼을 그 전으로 잡으신 거고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먼저 정하게 된 것까지는 알았는데 예비신부랑 신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어째 상황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정우 씨네 드리는 예물 예단을 정희 씨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가져가다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예비신부는 난감한 듯 얼굴이 빨개지시며 아무 말 못하시다가 이내 큰 소리로 언성 높여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희진이 네가 오해할까봐 그냥 사실대로 말하마. 차라리 그게 뒤탈 없이 깔끔한 것 같아. 정이 결혼하는 거 알지? 같은 애는 아니지만 너희 결혼이랑 겨우 4개월 차이잖아. 네, 알죠 어머님. 정인의 집안이 법조계 집안이야. 시아버지 될 사람이 판사로 현직에 계시고. 아무튼 그 집이랑 결혼시키다 보니 우리도 많이 휘청해. 정우는 아들이니 당연히 우리 힘 닿는 만큼 해줄 생각이긴 했는데 정인의 시댁도 맞춰주다 보니 간당간당하네.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희진이 네가 예물예단으로 가져오면 우리 것 아니겠니? 괜히 꼬아서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생각해보자 우리. 예비신부는 제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제 손을 잡고 말하시더군요. 희진이 네가 예물예단 해오는 거 정인의 시댁에 갖다 주려고. 식탁이랑 침대는 신혼집에 넣을 거고. 그래서 말인데 어차피 정희도 네 가족 되는데 축의금 쪼로 생각해서 좀 다 해와주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경악스러운 상황이었고 더 놀라운 건 남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더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희진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간 거 다 네가 머리 좋아서라고 생각해. 괜히 감정 섞어 생각하지 말고 딱 흐름만 생각해봐. 흐름만. 네가 예물 예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야. 응? 예비 시모는 예전에도 느꼈지만 말을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도 마치 혀에 기름이라도 바른 듯 설득력 있게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결혼 안 한다고, 파혼하겠다고. 제 말에 예비 시모가 안색이 파리해지더니 괜히 말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력이 딸린다는 둥, 그 머리로 어떻게 그 직장에 들어갔냐는 둥, 어떻게 핵심을 모르고 바보같이 판단하냐면서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예비 며느리더러 해오라는 예물 예단이 1억이 넘는 것도 황당한데 그걸 전부 예비 시누이에게 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랑 얘기하자. 제가 참다 못해 예비 시모에게 큰 소리로 따져대자 남친이 당황하며 저를 급하게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남친에게 다 말했죠. 너네 집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결혼하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더니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주일만 시간 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본인이 본인 어머니랑 조율 다시 잘 해보겠다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평생을 본인 어머니 컨트롤 못하고 본인도 어머니 치맛자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살았으면서 일주일 안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제가 코웃음 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히려 속 후련하더라고요. 예식장이며 이것저것 제대로 잡기 전에 시원하게 파혼하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하면 괜히 시간만 아까워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비시댁에서 들었던 얘기를 전해 들으시고는 뭐 그런 상놈의 집안이 다 있냐며 진짜 제 말대로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결혼 돌려막기 하고 앉았냐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해온 예물예단을 그대로 시누이 예비시댁에 예물예단으로 써먹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가스라이팅하며 저를 세뇌시키고 조종하려는 예비시모의 언변과 태도였습니다. 중간에서 바보같이 구는 전 남친도 참 황당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서 여기다가 글도 자주 썼었는데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었어요. 역시 눈이는 진리였나 봅니다. 전에 썼던 제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얘기 올려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 새댁이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친정은 아랫지방에 살고 계셔서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시댁은 무지 가깝습니다. 차로 10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 시아버지는 타 지역에 따로 사시며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홀 시어머니만 계신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결혼 초부터 자꾸 상한 식재료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퇴치되었지만요. 저는 3교대 근무하느라 낮에 집에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꼭 그럴 때마다 저를 부르셨어요. 마트에 가셔서 장을 좀 많이 봤다고 저희랑 나눠서 먹고 싶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알밤도 한 푸대 사셔서 저희한테 반 나눠주실 때도 있었고 1+1으로 요구르트 묶음을 한 보따리 사셔선 꼭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뭐 고구마, 배, 당근 이런 것도 많이 사셔서는 꼭 저희한테 나눠주셨고 콩나물이나 미역 줄기 같은 것도 꼭 많이 사신 후에 저희를 나눠주세요. 저희는 솔직히 집에서 집밥 잘 못 먹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3교대고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어쩔 땐 저녁까지 먹고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드물어서 아예 연애 때부터 그 부분은 합의 보고 결혼했어요. 식사 같이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되는 사람이 해서 먹자고. 그래서 제가 늦게 들어올 땐 남편이 밥 해놓고 기다릴 때도 있었고, 그 반대 경우에는 제가 밥을 할 때도 많지만 배달 음식이나 외식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좌우지간 밥으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네요. 뭐 그렇잖아요. 서로 직장이 바쁘니까요. 나중에 아이 생기면 다시 라이프 스타일을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2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괜찮다는데도 시어머님이 자꾸 저희 밥 걱정을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밥은 좀 해먹어야 하지 않겠니? 둘이 시간 맞춰 먹기도 힘든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집에서 밥을 좀 해먹어. 네, 어머님. 저희도 그러려고는 하지만 둘 다 너무 바빠서요. 장을 안 봐서 그렇다. 집에 식재료가 있으면 밥을 해먹게 마련이야. 시어머니는 이따금 저희 집에 오시면 늘 냉장고를 여시곤 신혼부부 냉장고가 이렇게 비어서야 되겠냐며 타박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은근히 저에게 오곤 했죠.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집에 오면 반찬 좀 해놓고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업무 강도가 너무 빡센 곳이라 솔직히 집에 들어오면 파김치가 되어 올 때가 많았고, 이렇게 바쁘기에 사실 결혼도 미루고 싶었지만 빨리 하라고 재촉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런 상황 될 거 뻔한데도 시어머니는 늘 제가 바쁜 것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몇 년만 더 버티면 직급 올라가는데 애 낳기 전에 관두라고 하시질 않나. 그런 점들에 있어서 영락없는 옛날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세상 쿨하고 시대 흐름 다 따라잡는 트렌디한 시어머니인 척 저희에게 관심도 안 주시는 듯 하더니 막상 신혼집을 어쩌다 시댁 근처에 잡게 되니 저희 부부에게, 아니 저에게 뭔가 기대가 많으신 듯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신 게 남편이 장남이었거든요. 제가 첫 며느리.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요리 젬병이거나 살림을 아예 손 놓는 편도 아닌데 너무 바빠서 매 끼니를 잘 챙겨서 해먹진 못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남편이 하루 최소 2번은 집에서 집밥 먹길 바라셨네요. 남편 구내식당이 엄청 잘 나오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도 회사에서 밥 먹는다고 하면 짠하게 보시고, 한 번은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드렸는데도 집밥만 하겠냐 하시며 그놈의 집밥 집밥 집밥. 남편이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짜증을 내도 매일 도돌이표였습니다. 꿀같은 신혼에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기도 많이 했죠. 아니, 싸웠다기보단 제 일방적인 화냄이었지만요. 어머님은 나 바쁜 거 아시면서 왜 자꾸 자기한테 집밥 해주길 바라시는 거야? 나는 쉬지도 말라는 건가? 어머님 전화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첫 마디가 오늘은 뭐 먹었니? 잖아.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도 자꾸 그러시네. 미안해 여보. 내가 한 번 더 잘 말해볼게. 하지만 어머님의 집밥 타령은 별로 사그라들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전을 바꾸셨는지 저에게 식재료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래도 재료가 있으면 아까워서라도 해먹지 않겠냐 하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구황작물 위주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그렇게 자주 주셨어요. 단호박도 한 서너 개 받은 듯 합니다. 열심히 해먹긴 했지만 양이 워낙 많다 보니 3분의 1은 상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편이 우리 다 못 먹어서 버리게 되니 그만 좀 주시라 하는데도 또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부러 안 받으려고 시댁에서 오라시는데도 안 가고 있으면 택시 타고서라도 주러 오세요. 그렇게 오시면 또 냉장고 보시며 잔소리 한 바가지. 그러시더니 보관 오래가는 재료를 자꾸 줘서 그러는 것 같다며 중얼중얼 하시더니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콩나물이랑 버섯, 애호박 이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 그냥 장을 봐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넣고 가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지만 남편 역시 화가 나서 막 내지를 때도 많았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가 필요하면 알아서 장 봐요.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잖아.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 돈이에요, 엄마.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주시는 거 다 먹고 싶지만 저희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식재료 다 못 해먹고 상하고요. 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다 키로로 환산돼서 많이 버리면 그만큼 돈도 많이 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왜 이걸 못 해먹냐, 이 말이야. 내가 해준다 해도 싫다 하고, 재료를 사다 줘도 싫다 하고, 도시락이라도 좀 싸다가 먹어, 그렇게 바쁘면. 바깥 음식, 그거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아냐? 엄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도시락이야. 10분만 시간 내면 반찬이 3개다, 응? 엄마 말 들어서 냉장고 재료 제때제때 해서 먹어. 그렇게 호통치고 돌아가시면 저랑 남편은 기력이 다 빠질 정도였죠. 그 작전도 안 통한다 생각하셨는지 이제는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두부나 상하기 직전의 콩나물, 시들시들한 알배추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싫다고 해도 기어이 차 트렁크에 넣으시고는 이거 오늘이나 내일 안 먹으면 못 먹어. 꼭 해먹어. 식재료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오늘 집에 들어가면 가자마자 누워있지 말고 데쳐서라도 해먹어라. 한마디 하시는데 꼭 저를 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서 남편 해먹여라 이거죠. 이런 일이 잦아지니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기 싫어졌어요. 가까이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냉장고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시댁에서 가져온 식재료는 최대한 해먹어도 반 이상 남아서 버리게 되었는데 그 담당은 모두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짜증내고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안 오니 더 이상 찾아오기도 힘드셨는지 이젠 택배를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용물이요? 역시나 상하기 직전의 가지, 산지 며칠 되어 대가리가 거뭇거뭇한 콩나물, 유통기한 하루 남은 소고기 등 그런 걸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이요. 미치겠더라고요. 버리는 것도 일이고 남편이랑도 점점 사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저희 집밥 해먹는 곳에 집착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고 왜 시댁 때문에 이혼하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친정엄마한테 다 말했습니다. 워낙에 걱정시켜드리는 거 제 체질 아니라 학교 다닐 때도 힘든 일 말 잘 안 했었는데요. 제 얘기 들으신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극대노하시며 시어머니 미쳤다고 막 욕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일 좋고 제일 신선한 재료를 줘도 모자랄 판에 다 상에 빠진 음식을, 아니 식재료를 보낸다고? 니네 시어머니 제정신이라니? 엄마, 몰라. 그런 거 보내놓으시군. 시간 없다며 빨리 음식 해먹으라고 성하셔. 설마 버리겠냐 하는 마음이신 거지. 시어머니는 식재료 항상 아껴서 쓰시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일하느라 시간도 없는 애한테. 나 원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친정엄마는 며칠을 열을 내시며 분을 삭히지 못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시어머니 택배 받을 주소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생각이 있으시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친정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시어머니 주소를 물어보셨는지 알게 되었죠. 저희 친척이 표고버섯을 재배하시는데 그분께 전화해서 폐기 처리 직전인 상품들을 모아서 보내달라 하셨다네요. 그리고 그것들을 큰 택배 박스에 넣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답니다. 그리고서는 혼자 사시는데 건강 관리하셔야 되지 않겠냐면서 마음이 쓰여 보낸다고 전화 드렸대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얼떨떨해 하셨다고 해요. 기분 나쁘셨겠죠. 최고급 상품도 아니고 시들시들한 버섯이니 말이에요. 그 다음은 마트에서 마늘종, 상추, 마늘, 애호박 같은 것들을 잔뜩 사다가 시들시들 할 때쯤 택배로 보내드렸다네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거랑 똑같이요.
그래도 뒤탈만은 없게 죄다 유기농을 사셨고 너무 좋은 상품이라 안 사돈 생각나서 사셨다며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거기 유기농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좋은 상품들이에요. 받자마자 요리 안 하시면 괜히 아까운 재료 버리게 되니 꼭 오늘 요리해서 드세요. 아셨죠? 그러셨다네요. 친정엄마가 그렇게 세 번째 택배를 보내드린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시더라고요. 혹시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했니? 무슨 얘기요? 아니, 안사돈께서 자꾸 식재료를 보내주시는데 어머, 어머님께서 저희 챙겨주시는 것처럼 친정어머니도 어머님 생각해서 보내주시나 보네요. 저는 처음에 어머니 심정 잘 이해 못했는데 어르신들은 다 같은 맘인가 보네요. 아니 그게 나는 좀 그렇더라고. 왜요? 시어머니는 뭔가 말할 듯 말 듯 불쾌한 티를 은근히 내시다가 이제 안 보내셔도 된다고 그러렴.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다 먹을 테니까. 네? 어머님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저희한테 아니, 알아서 해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만 보내시라고 해. 알겠으니까. 라고 하시며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상한 식재료 보내시는 것도 그만두시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리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 다루는 방법이 너무 고약하다면서 앞으로 얼굴 붉히고 살 거 감안하고 일부러 똑같이 개념 없이 나갔다면서 또 그런 일 생기면 이제 저랑 얘기 안 하고 이서방이랑 얘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엄마를 자식이 막지 못하고 계속 그런 식재료를 1년 가까이 받아온 제 남편이 제일 큰 책임이라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희한테 된통 화나셨는지 거의 연락 없으시고요. 속 없는 남편은 이제 냉장고 쾌적해졌다면서 너무 좋다고 철 모르는 소리나 하고 있네요. 해결이 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 찝찝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밥 관련해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으신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집밥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 어릴 때까지만 해도 많이 어렵게 사시다가 자수성가하신 케이스라고 하던데 그런 면 때문에 더 그러시는 걸까요? 식재료 버려질까 아까우니 등 떠밀려 반찬 해먹을 거라는 생각을 어찌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지금은 그냥 대면대면하게 적당히 연락하고 거리 두며 지내고 있고요. 남편도 지금을 훨씬 편안해합니다. 저희도 잡음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참 세상에 이런 집안도 있다는 걸 파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전 예비 시댁이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1년 전 파혼한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전 남친과는 8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 준비했고요. 전 남친 부모님, 그러니까 예비 시댁에서 저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전 남친보다 객관적으로 스펙도 괜찮고 무엇보다 제 성격이 차분하고 순하다며 그 점을 가장 높게 사시더군요. 맞아요. 저는 살면서 크게 화내본 적도 없고 순둥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웬만하면 둥글둥글 넘어가는 편이었고 제 이런 점이 전 남친이랑도 연애 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이 좀 예민한 성격이었거든요. 남자들은 보통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온습도를 목숨 걸고 적정으로 맞춘다거나 오죽하면 집에 가습기가 종류별로 3대나 있어요. 초음파, 가열식 등등 저도 처음 들어본 걸로 구비해뒀더라고요. 18평짜리 혼자 사는 자취집이에요. 그리고 식탁에 뭔가 올라오는 걸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식탁에 밥 먹을 때 빼고는 아무것도 안 올리고 평소에 손도 안 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남친 집에 놀러가서 무심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뒀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병균이 얼마나 득실거리는지 알아? 그걸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 응, 미안해. 별 생각 없이. 근데 그렇게까지 언성 높일 일이야? 그냥 좋게 말해주면 안 될까?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부턴 좋게 말할게. 나도 미안해. 이런 식으로 전 남친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고, 그럴 때마다 싫은 티를 내며 제가 고쳐주길 바라더라고요. 좀 깐깐하긴 했지만 평소에 워낙 자상한 편이었고, 전 남친에 비해 저는 좀 수더분하고 덜렁대는 편인데, 그런 면을 전 남친이 많이 채워줬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주는, 또래에선 볼 수 없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정적인 모습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좋은 사람이요. 남친이 저보다 나이가 6살 많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자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진중하고 묵직한 스타일이고 집안도 꽤 부자였어요. 예비시댁이 자영업을 20년째 하고 있는데 한창 호황일 때 한 달에 1, 2억씩도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어 월 순수익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전에 워낙 많이 벌어 놓으셨다 보니 건물도 있고 지방에 재테크 명목으로 아파트도 서너 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예비시댁은 부자 동네 큰 평수에서 살고 계셨고요. 그런 면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양가에서 결혼을 허락했기에 진행이 척척 되었어요. 저나 남친이나 둘 다 개혼인데 예비시댁은 굉장히 능숙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시더라고요. 상견례도 전인데 예비시모가 저희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아가시더니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하셔서는 예물 예단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저희 쪽에서 딱 결혼식, 신혼여행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다네요. 신혼집에 인테리어, 가구, 가전 전부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괜히 유진이 쪽에서 돈 들일 필요 없습니다. 예식장이랑 스드메, 신혼여행까지만 딱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 제안 어떠세요? 아니, 신혼집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하면 저희가 많이 미안하죠. 괜찮아요. 그리고 예식장도 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많이 안 올 거거든요. 한 20명? 아니, 20명도 안 될지도 몰라요. 유진이네만 괜찮다면 소규모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비 시모는 본인네 하객들이 많지 않다며 소규모 웨딩홀을 원하신 게 다였어요. 그렇게 예비시댁의 저돌적인 진행으로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착착 진행되었어요. 아직 스드메도 정하기 전이었는데 예비시댁에서 매매가 9억짜리 전세 주던 집 하나 정리했다며 거기에 인테리어, 가전, 가구 다 미리 넣어도 되겠냐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본인들이 하나하나 고르고 집을 꾸미고 싶겠지만 저는 워낙에 그런 면에 무뎌요. 솔직히 저는 가방이나 액세서리도 선물 받은 것들이나 주구장창 들고 다니는 편이라 신혼 살림이나 가전 가구에도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잘 고르지도 못하고요. 무엇보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그런 거 고르고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시댁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땡큐 그 자체였어요. 남친도 이런 제 성격을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담 없이 제안했었고요. 예비시댁에서도 제가 묻어내서 좋다면서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 걱정 마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결혼 날짜도 바로 정해졌고 그에 맞춰 예식장이랑 스드메까지 계약했어요. 신혼여행은 제 해외 출장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시골리고 반년 뒤쯤으로 미뤄서 아직 계약 전인 상태였고요. 아무튼 그렇게 식 3개월 전 스튜디오 촬영도 하고 청첩장까지 다 찍어서 택배까지 도착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만 남은 상황이었고 모든 게 착착 진행되어 저도 많이 행복했습니다. 문제의 상견례 날 남친 부모님 쪽에서 강남의 유명한 프라이빗한 한정식 집을 예약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장녀인데 남동생이 군대에 가서 부모님과 저 셋만 나갔고 남친 쪽에서는 여동생 1명 더해서 총 4명이 참석했어요.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내 틱틱대고. 그런 모습을 예비 시모가 팔꿈치로 쳐가며 눈치 주기 바빴고요. 얘가 어제 야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하네요. 이해 부탁드려요. 원래는 사근사근하고 잘 웃는 애예요. 얘 신우이짓 하겠다고 사돈분들 걱정하시겠다 하시며 예비 시부모님이 호호 웃으셨던 게 기억에 남네요. 상견례는 어색했지만 한 번의 대화 끊김도 없이 자연스럽게 1시간이 후딱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시부모님이 너무나도 능숙하게 진행하셨던 것 같네요. 결혼 준비에 필요한 것들, 예식장에서 주의해야 할 상황들, 결혼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등등 장남 개혼이 아닌 것처럼 잘 아셔서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